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더 헤리티지 홀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계 인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미소와 값비싼 샴페인 뒤에 비밀을 교환하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파티가 열리는 장소였다. 서건우는 최고급 스포츠카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의 안소희, AHN, 소희가 있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트임이 들어간 긴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서건우의 옆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듯 계산된 매력을 풍겼다. 완벽해 보이는군. 건우가 재킷을 여미며 속삭였다. 기억해, 우리가 오늘 밤의 주인공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소희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정문을 통과하자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과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그들을 감쌌다. 건우는 지인들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인사를 나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를 보기 전까지는 유지해, UJICA 였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서서 와인잔을 든 채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클래식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자세는 마치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우아하게 틀어올린 머리 사이로 드러난 섬세한 귀걸이는 밤하늘의 성자처럼 반짝였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건우의 시선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죄책감, 향수 혹은 후회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소희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 지혜를 발견했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여자 누구야? 소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내 전처.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네. 소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실제로 지혜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건우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살짝 들어 보이며 눈인사를 건넸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서 대표, 한 남자의 목소리가 건우를 몽상에서 깨웠다. 행사를 주최한 오랜 친구, 한상철, 한상출이었다. 이리 와서 투자가들 좀 만나봐. 좋은 동행을 데려왔군. 소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지혜에게 쏠려 있었다. 물론이지, 상철아. 내 여자친구 안소희 씨야. 건우가 재빨리 그녀를 소개하며 대화의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건우는 대화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지혜의 존재와 소희의 굳은 표정 사이를 오갔다. 마침내 잠시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소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불편해 보여.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비난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아니야.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지혜를 찾아 헤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닥쳤다. 지혜가 저녁 내내 보여주었던 그 평온함을 유지한 채 그들에게 다가왔다. 건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이런 데서 보네요. 유지혜 씨. 건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긴 어쩐 일로? 주최 측과 오랜 친구거든요. 그녀는 소희를 흘끗 보며 대답했다. 이쪽은? 소희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안소희예요. 건우 씨 여자친구죠. 지혜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나서 반가워요. 대화는 짧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혜가 자리를 떠나자 소희는 건우에게 몸을 돌렸다. 정말 멋진 분이네. 소희는 목소리에 담긴 도끼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오빠한테는 어떤 매혹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을 피했다. 홀 저편에서 지혜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에는 만족감과 쓸쓸함이 뒤섞인 미묘한 빛이 감돌았다. 손님들이 춤을 추고 대화가 무르익는 동안 건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건너편의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했고 그가 예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늘 밤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밤은 잘 짜인 연극처럼 흘러갔지만 건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지혜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소희가 잠시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그는 전처가 작은 무리의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생기 넘쳐 보였다. 그가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지혜는 더 이상 그의 긴 야근을 기다리며 몇 시간이고 불안에 떨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가 자신을 무시하는 동안 관심을 구걸하던 여자도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인함의 상징이었고 그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진 소희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돌아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여자 본 이후로 계속 이상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요, 건우 씨.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무시하려 했지만 소희의 시선은 집요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말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건우와 지혜의 결혼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결합이었다. 그는 야심차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였고 항상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반면 그녀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재능 있는 작가였지만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뤘다. 처음에는 사랑도 열정도 동반자 의식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건우의 야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지혜는 그를 따라 각종 행사와 파티에 참석했지만 곧 자신이 그의 인생에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노력도, 희생도, 고통도. 나한테도 꿈이 있었다는 거 알잖아. 언젠가 격한 말다툼 중에 그녀가 말했다. 내 책을 출판하고 싶었어. 서건우의 아내라는 타이틀 말고 다른 무언가가 되고 싶었다고. 또 그 소리야, 지혜야? 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게 하려고 열심히 일해. 당신이 가진 모든 건 나한테서 나온 거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고통, 그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홀로 지새우는 외로운 밤들을 보지 못했다. 지혜는 결국 그것이 단순히 업무 미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배신은 처음에는 은밀했지만 곧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 그녀는 한번 눈물을 참으며 그와 맞섰다. 다른 여자 있지, 그렇지?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너무 드라마틱해, 지혜야. 당신도 저 여자들처럼 좀 더 자신감 있고 재미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것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 균열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지혜는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떠났다. 쉽지 않았지만 이혼은 그녀에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했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으며 건우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그녀는 활짝 피어났다. 파티에서 지혜가 무심코 방을 가로질러 갈 때 건우는 자신을 괴롭히는 기억들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은 그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소희는 그의 심란함을 눈치챘다. 그 여자가 당신을 떠난 거 아니었어?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떠났어. 그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이야. 항상 불평하고 항상 나한테 더 많은 걸 기대했지. 소희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쩌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 건우는 대답 대신 샴페인을 길게 들이켰다.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 결백하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억누르려 했었다. 두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언쟁을 벌이는 동안 지혜는 주목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문학적 재능에 매료된 유명 출판사 대표가 그녀의 최신작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 작가님, 사랑과 상실의 본질을 정말 잘 포착하셨어요. 정말 눈부신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평온한 미소로 답했다. 고통도 예술로 승화되면 해방감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 말은 건우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그 책이 그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문장은 그가 덮어버리려고 애썼던 결함들을 담고 있었다. 소희는 건우의 불편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에 대해 쓴 거네, 그렇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몰라. 그 여자가 쓴 건 아무것도 읽어본 적 없어. 그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인했다. 글쎄, 그 여자는 완전히 과거를 정리한 것 같네. 소희가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그래야 할 거야. 건우가 내면의 혼란과 씨름하는 동안 지혜가 단호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 대화가 필요했고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을 때 방 안의 시간은 얼어붙는 듯했다. 건우 씨. 그녀가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화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이제 이야기 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자세는 꼿꼿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평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불편한 표정은 역력했다. 소희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지혜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지혜 씨, 건우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꼭 이야기해야겠어? 그래야 할걸요. 그녀가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은 항상 바쁜 것 같아서 다른 데서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잖아요. 건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반박하려 하기도 전에 지혜는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났으니 당신도 좀 변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여자친구를 과시하며 겉모습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네요. 안 그래요? 그녀는 소희를 쏘아보았고 소희는 몸이 굳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지혜씨, 여긴 그런 얘기를 할 시간도 장소도 아니야. 건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아, 그럼 언제가 좋은데요? 지혜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받아쳤다. 당신이 여기 낯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 딸, 아니, 우리 딸 아린이는 집에서 아빠가 왜 전화 한 통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물론 매달 양육비 보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결국 당신에겐 애정을 보여주는 것보다 돈으로 사는 게 항상 더 쉬웠으니까. 건우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소희는 명백히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건 불공평해, 지혜씨.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린이에게 모든 걸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최선을 다한다고? 지혜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건우씨, 아린이에게 필요한 건 은행 입금 내역이 아니에요. 아빠가 필요하지. 친구가 누군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한밤중에 깨서 울게 만드는 두려움이 뭔지 아는 아빠 말이에요. 아린이가 지금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당신은 다음 차나 새로 만난 애인을 과시할 다음 파티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소희는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켰다. 지혜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비꼼과 연민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소희 씨, 인내심을 갖길 바라요. 두 사람이 오래 가려면 그게 필요할 테니까요. 끊임없는 외출, 모호한 변명, 그리고 그가 절대 답장하지 않는 메시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견디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만해, 유지해. 건우가 의도했던 것보다 큰 소리로 말을 끊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이내 못 들은 척하며 다시 대화에 집중했다. 여기서 쇼할 필요 없어. 쇼하는 거 아니에요, 건우 씨. 지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냥 어떤 책임은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에요. 행운을 빌어요, 소희 씨. 진심으로. 지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건우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짧게 짓고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무리가 있는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소희가 굳은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 말이 맞아? 과장하는 거야. 그가 지나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며 투덜거렸다. 결혼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 다 저렇잖아. 항상 드라마틱하지. 하지만 소희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건우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녁 내내 건우는 지혜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존경하는 듯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까 그녀와 대화하던 출판사 대표가 다시 나타났고 유명 여배우도 그녀의 문학 작품을 칭찬했다. 지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응대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모든 웃음소리와 칭찬이 건우를 분노와 불편함의 늪으로 더 깊이 빠뜨렸다. 그는 샴페인을 한 잔 더 마셨고 또 한 잔. 그러다 위스키로 넘어갔다. 소희는 점점 더 좌절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 여자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마침내 소희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넌 유자애를 몰라. 그 여자는 항상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능했어. 아니면 당신이 그 여자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거겠지. 소희가 되받아치고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등을 돌려버렸다. 건우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제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지혜가 주목의 중심에서 자신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녁이 끝날 무렵 건우는 빈잔을 손에 든 채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의 무게 때문인지 그는 이 파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잔인한 은유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지혜의 이야기에서 조연에 불과한 하나의 구경거리 말이다. 지혜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쪽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무관심. 그리고 그것이 그를 완전히 파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조수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했다. 술과 재앙 같았던 밤의 영향 아래 있던 건우는 뒷좌석에 말없이 누워 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운전기사가 건우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차를 세우자마자 소희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집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래서 이게 다야? 그녀가 좌절감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파티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척할 거야? 건우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소희야. 지혜는 항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법을 알았어. 충격? 소희가 소리쳤다. 그 여자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뭐가 더 최악인 줄 알아, 건우 씨? 난 당신이랑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도 없어. 왜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그 여자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과장하는 거야. 그가 설득력 있게 들리길 바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소희는 팔짱을 끼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 자기 딸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 건우 씨.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딸을 단 한 번도 여기에 데려온 적 없어. 몇 살인데?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뭔데? 모르지 그렇지. 건우는 짜증스럽게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소희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 이 집, 이 라이프 스타일, 그걸로는 부족해? 아니, 부족해.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더 최악은 당신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는 거야. 유지혜한테 갇혀 있어. 파티에서의 당신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 술만 마시면서 밤새 그 여자만 쳐다봤잖아. 아니야. 그가 거짓말했지만 소희는 그의 속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밤새 그 여자만 쳐다보지 않았다고 말할 셈이야? 숨기거나 위장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잖아. 과장하고 있어. 그가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해봐, 건우 씨. 우리는 당신한테 게임이야? 아니면 내가 그냥 당신이 나한테 질릴 때를 기다리는 다음 순서인 거야? 소희야, 이건 너나 그 여자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순간 그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지혜야, 제발. 넌 이해해야 해. 그 이름은 그가 막을 틈도 없이 튀어나왔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를 지혜라고 불렀어? 소희가 낮지만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야, 그게 실수였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가 재빨리 말했지만 너무 늦었다. 실수? 그녀가 실수하며 반복했다. 아니, 실수는 내가 당신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쓴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건우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저지했다. 따라오지 마. 당신의 유령들이랑 잘 지내봐. 서건우. 어우.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숙취보다 더한 창피함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안고 일어났다. 소희와의 말다툼 기억이 그를 잠식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지혜의 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사무실 안 들어가.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대답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건우는 오전을 아파트 안에서 서성거리며 보냈다.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마침내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쇼핑몰로 향했다. 하지만 서점을 지나가다가 그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무언가를 보았다. 진열장에는 지혜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은 그녀의 최신 베스트셀러인 유리의 날개였다. 책 뒷면에는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의 개요였다. 이기심, 배신, 그리고 환멸의 무게 아래 부서진 사랑에 대한 진솔한 기록, 생존, 회복, 그리고 해방에 관한 이야기. 건우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판매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그녀의 책을 모두 샀다.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혜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었다. 단어들은 감정과 진실로 가득 찬 음악처럼 흘렀다. 하지만 그를 가장 강하게 때린 것은 내용이었다. 마치 그녀가 마음을 열고 그가 야기했던 모든 고통을 쏟아낸 것 같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을 명백히 다룬 책에서 지혜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외로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느낌,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을 묘사했다. 그녀는 배신, 공허한 변명, 깨진 약속들을 언급했다. 건우는 특히 한 구절을 읽으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나는 종종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어쩌면 내 사랑이 숨막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그는 더 나은 무언가, 그가 결코 찾지 못할 무언가를 찾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어 잠시 책을 덮었다. 다시 책을 집어들었을 때 그는 딸 아린이에 대한 부분을 발견했다. 지혜는 아린이가 왜 아빠는 항상 곁에 없냐고 물으며 흘렸던 눈물, 잊힌 생일, 오지 않는 차를 창가에 앉아 기다리던 시간을 묘사했다. 건우는 자신의 무관심이 주는 압도적인 무게를 느꼈다. 그는 삶의 요구사항들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것들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혜에게 실패했고 아린이에게도 실패하고 있었다. 책을 다 읽은 건우는 그것을 소파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마치 지혜가 거울을 들어 그에게 들이대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직면하게 강요한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건우는 그가 그토록 피해왔던 감정,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의 세상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가 옳았고 소희도 옳았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의 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일찍 일어나 다른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피곤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로나 공허한 파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의 무게였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망설이다 지혜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연히 안 받겠지. 그는 좌절감에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대안이 없던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지혜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내가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실패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바꾸고 싶어요. 특히 아린이를 위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세요. 아린이를 만나게 해줘요. 그는 답장이 오지 않는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아린이의 학교로 가기로 결심했다. 건우는 오후 중반,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올 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아린이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갈색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자기 몸보다 더 큰 책가방을 맨 작은 소녀. 그녀는 친구와 함께 무언가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건우의 심장이 조여왔다. 그는 몇 달 동안 그녀를 직접 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크고 더 성숙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 같았다. 아리나.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불렀다. 소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고 불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빠.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건우는 그녀의 키에 맞춰 몸을 숙였다. 집에 데려다 줄까? 아빠가 너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아린이는 어깨를 으쓱하는 친구를 쳐다본 다음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아빠가 올 줄 몰랐는데. 알아. 갑작스러웠지. 그가 민망함을 느끼며 시인했다. 그래도 널 보고 싶었어. 제발. 아린이가 대답하기 전에 지혜가 나타났다.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는 단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건우 씨. 그녀가 온기 없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딸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몸으로 아린이를 감쌌다. 아무 예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정말 그런 식으로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건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망쳤다는 거 알아요.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제발 지혜씨, 아린이랑 잠시만이라도 시간을 보내게 해줘. 지혜는 망설이며 상황이 불편해 보이는 아린이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30분만이에요. 아린이가 당신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아린이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건우를 직접 쳐다보지 않은 채 핫초코 잔을 휘젓고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 거리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자료. 그녀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학교에서 과학 프로젝트 한다고 들었어. 그가 파티 날 밤 지혜가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내며 말했다. 정말 멋지던데. 아린이는 그가 그것에 대해 안다는 것에 놀라 그를 흘끗 보았다. 태양계에 관한 거예요. 제가 찰흙으로 토성을 만들었어요. 건우는 미소 지었다. 토성은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이야. 정말요?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고리가 항상 나를 매료시켰거든. 아빠도 네 나이 때 그것에 대해 프로젝트를 했었어. 대화는 주저하며 이어졌지만 조금씩 아린이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건우는 그녀의 모든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고 이전에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을 흡수했다. 30분이 지났을 때 지혜가 그녀를 데리러 나타났다. 아린이는 떠나기 전에 그를 쳐다보았다. 또 보러 올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약속할게. 지혜는 그 약속이 진심인지 가늠하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 약속 지키길 바라요. 아린이가 차에 탄 후 지혜는 밖에 서서 팔짱을 꼈다. 이제 와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원망이 가득한 어조로 물었다. 지난 며칠 동안 내내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시인했다. 지혜씨, 내가 당신 책들을 읽었어. 모든 단어를.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봤고 이제 아린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여. 당신이 날 미워할 권리는 충분해. 하지만 아린이의 삶에 이번에는 진짜로 일부가 되게 해줘. 지혜는 잠시 그를 응시하며 진정한 후회의 기미를 찾았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건우 씨. 하지만 믿지도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심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린이를 위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마음을 되찾는 데는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건우는 테이블 위에 쌓인 지혜의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변화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행동해야 했다. 그들의 결혼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을 읽으며 건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겸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지혜와 아린이는 다른 서건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는 그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건우는 아린이의 학교 앞에 10분 일찍 차를 주차했다. 늦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딸을 데리러 가기로 지혜와 합의한 후였기에 더욱 그랬다. 그것은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시도이자 중요한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부모들, 그들 사이의 편안한 대화를 지켜보며 어색함을 느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의 일상에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린이의 삶에서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책가방을 흔들며 교문을 나서는 딸이 자신을 알아보고 짓는 수줍은 미소를 보았을 때 그의 내면은 따뜻해졌다. 아빠! 아린이가 차로 달려오며 말했다. 안녕 공주님. 그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아린이는 그날 있었던 일, 과학 프로젝트,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을 칭찬한 것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건우는 딸의 목소리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공허함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며 귀에 깊게 들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나 듣고 싶어 했던 소리라는 것을 미처 몰랐다. 지혜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에너지 넘치던 아린이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 남자친구 생긴 거 알아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건우는 거의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지만 겉으로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질투심을 감추려 애쓰며 아린이를 흘끗 보았다. 아, 그래? 그가 무관심한 척 물었다. 네,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아린이는 아빠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이름은 강시훈 캥 SI훈. 아저씨인데 공원에 산책도 데려가주고 저번에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건우는 운전대를 살짝 꽉 쥐며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그토록 많이 실패했던 공간을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를 괴롭혔다. 지혜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비록 그들의 결혼이 몇 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가 널 행복하게 해준다니 다행이네. 건우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신히 말했다. 아린이는 아빠의 거짓 가벼움이 섞인 말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재밌어요.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요즘 더 많이 웃으시거든요. 이 말은 그에게 한 방 먹이는 것 같았다. 지혜는 행복했다. 그 없이 행복했고 어쩌면 그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할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과거 속 그림자에 불과한 것처럼. 지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우는 멀리서 아린이를 맞이하는 그녀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멋진 딸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녀가 과거를 딛고 나아간 것에 대한 쓰라린 질투심. 지혜는 차로 다가와 아린이의 하루에 대해 건우와 몇 마디 짧은 말을 나누었다. 그녀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신의 차 있어서 그는 한때 자신의 의지에 그토록 순종적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적이고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지혜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그가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건우는 공허함을 느꼈다. 아린이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강시훈. 그 이름은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느껴졌다. 그는 와인병을 열었지만 잔을 따르기 전에 멈췄다. 술을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지혜의 책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그녀를 다시 이해하기 위한 관문인 것처럼 그것들을 모두 읽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멀리 있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안소희였다. 건우 씨. 그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에 대해 생각해봤어. 그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소희는 멋진 여자였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소희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우린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파티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 당신은 너무 멀어졌고 그러다 나를 지혜라고 불렀지. 뒤따른 침묵은 거의 견딜 수 없었다. 건우는 심호흡을 하며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었다. 그 일에 대해 미안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넌 지금의 나처럼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면 아직도 그 여자한테 갇혀 있는 거야? 소희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아픔이 역력했다. 건우는 눈을 감고 침묵했다. 침묵이 그를 대신해 대답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알겠어. 소희가 마침내 체념한 한숨과 함께 말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걸 찾길 바라, 건우 씨. 그리고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고.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그는 옆 소파에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공허했다. 그는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천장을 응시하며 아린이와의 대화, 지혜가 했던 모든 말을 되새겼다. 그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를 되찾기 위해서도 소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린이를 위해서였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건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는 몰랐지만 그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과거를 결코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전부라는 것을 알았다. 건우는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날 밤 그가 무시했던 와인병은 손대지 않은 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다.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아린이에게는 잠재적인 새아버지가 생겼으며 그는 후회와 자기 혐오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지혜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고집하고 싶었지만 입력할 때마다 단어들을 지웠다. 그가 하는 어떤 말이든 변명처럼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린이도. 이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섰다. 뚜렷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했다. 숨을 쉬어야 했다. 그는 도시를 운전하며 지나갔다. 무심코 지나치는 장소들이 지혜에 대한 기억, 그리고 처음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몇 시간 후 건우는 꽃집 앞에 차를 세운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정확히 왜 들어갔는지도 모른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혜가 가장 좋아하는 꽂힌 흰 백합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면서 그는 번뜩이는 생각을 했다. 꽃이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아니라 아린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아린이가 교문을 나왔을 때 그녀의 눈은 그가 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커졌다. 저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지. 건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넌 세상의 모든 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아린이는 꽃다발을 받았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가 건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정말 예뻐요, 아빠. 고마워요. 그들은 차로 걸어갔고 가는 동안 아린이는 마치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꽃을 들고 있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그들은 그날 있었던 일, 친구들, 그리고 다음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꽃잎을 만지작거리던 아린이가 건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다. 시훈이 아저씨도 엄마한테 꽃 선물 자주 하는데 아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죠? 건우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재빨리 딸을 쳐다보았지만 아린이는 여전히 꽃다발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아린아. 그런 적 없는 것 같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인했다.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노력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옳았다. 그는 이제야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잠시 건우는 지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화면에 뜬 소희의 이름을 보자 가슴에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는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보세요, 소희야. 그가 받으며 말했다. 건우 씨.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시작했다. 우리 마지막 통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몇 가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다음에 올 말을 대비하며 소파의 등을 기댔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정말 우리 사이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했어. 소희가 말을 이었다. 난 신호들을 무시했어. 당신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를 말이야.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당신이 마침내 과거를 뒤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난 그거랑 경쟁할 수 없어. 소희야, 미안해. 건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알아. 미안한 거. 하지만 당신이 이걸 들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아직도 유지혜한테 당신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갇혀 있어. 어쩌면 이건 사랑에 관한 것도 아닐지 몰라. 어쩌면 후회, 당신이 그녀와 당신 딸을 위해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후회일지도. 건우는 반박할 수 없어 침묵했다. 당신이 이걸 해결하길 바라. 소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를 위해서도 그녀를 위해서도 아니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대로는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난 온전히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맞아.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시인했다. 잘 지내, 건우 씨. 그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매 순간 커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다음 며칠 동안 건우는 아린이에게 더 헌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과학 프로젝트와 다른 과목들을 도와주었다. 그가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지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아린이의 완벽한 남자친구, 강시훈에 대한 생각은 그를 잠식했다. 그는 시훈이 어떤 사람일지 상상했다.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이 아니었던 모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다시 웃게 만드는 사람. 목요일 오후 학교에서 아린이를 기다리던 건우는 지혜와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지혜는 크루즈 여행 가방을 싸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심각한 표정의 건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건우 씨.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일이야. 지혜는 망설였지만 그가 들어오라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아린이랑 여행 가려고 짐 싸는 중이라서.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다. 알아요. 건우가 대답했다. 아린이가 크루즈랑 시훈 씨에 대해 말해줬어. 지혜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러 온 거군요. 아니,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그럴지도. 그가 시인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이상이야. 지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당신 책들을 읽었어.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전부 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어.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봤어.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가 아린이에게 어떻게 실패했는지도 봤어. 지혜는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난 이기적이었어, 지혜야. 내일 내 이미지에 너무 집중해서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린이가 어떤지 본 적이 없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그녀는 여전히 중립적인 표정으로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감정의 빛을 배반했다.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다. 그냥 내가 한 짓을 인정하고 아린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이나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 지혜는 마침내 팔짱을 풀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믿어요, 건우 씨. 그리고 아린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길 바라요. 특히 건우는 작은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그녀는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난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만 털어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지만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지혜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린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그게 전부예요. 건우가 떠나면서 그는 어깨에서 무게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길은 여전히 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는 시작하기에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후 건우는 매일 종교적으로 하듯 학교 밖에서 아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딸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의 일상에서 고정된 지점이 되었고 그를 집중하게 만드는 닻이 되었다. 지혜가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린이는 확실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딸이 책가방을 끌고 친구와 활기차게 수다를 떨며 교문을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건우는 손을 흔들었다. 아린이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안녕, 내 공주님. 여행 후 첫 등교는 어땠어? 아린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미소가 약간 희미해졌다. 좋았어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건우는 그녀의 말투 변화를 눈치채고 차문을 열어주었다. 알았어. 가는 길에 얘기하자. 차가 도로에 들어섰을 때 아린이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엄마랑 시훈이 아저씨 헤어졌어요. 건우는 놀라 침묵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아린이를 흐긋 보며 그녀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가늠하려 했다. 정말? 넌 괜찮아? 아린이는 창밖을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우는 이 말을 듣고 만족감을 감추려 했으며 운전대를 더 꽉 쥐었다. 왜 그렇게 말해? 크루즈에서 아저씨가 달랐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영장에서 좀 더 놀고 싶어 하거나 엄마가 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불평했어요. 그냥 뭐랄까 항상 짜증내는 것 같았어요. 건우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린이와 지혜의 눈에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남자. 강시훈이 이제 그가 항상 두려워했던 얼굴을 드러낸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 아린이는 잠시 생각하며 침묵했다. 엄마도 슬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엄마의 직감이 그 관계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건우는 다시 백미러를 통해 딸을 쳐다보았다. 네, 엄마는 정말 현명하셔. 아리나,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아. 넌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자격이 있어. 아린이는 안심한 듯 좌석에 몸을 기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운전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건우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혜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그녀가 아린이의 행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지만 행복의 약속처럼 보였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다. 크루즈 여행 회상. 여행 초기에는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다. 시우는 언제나 그랬듯 카리스마 있고 세심했다. 그는 갑판에서 아린이가 게임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로 지혜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시우는 짜증을 내고 조급해 보였다. 아린이가 수영장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하거나 어린이 쇼를 보고 싶다고 조르면 그는 눈을 굴렸다. 아리나, 또야? 우리 좀 더 어른스러운 걸 할 수는 없을까? 지혜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시운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어쩌면 피곤해서, 어쩌면 일에서 벗어난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태도는 더 명백해졌다. 어느 날 저녁, 배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아린이는 신이 나서 키즈클럽에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운이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아리나, 좀 조용히 해줄래? 여긴 레스토랑이야. 아린이는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했다. 지혜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시운 씨, 아린이는 그냥 신이 난 거예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우는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그냥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뿐이야. 그 순간부터 지혜는 더 주에 깊어졌고 그녀를 깊이 괴롭히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시우는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지혜를 좋아했지만 아린이를 완전한 패키지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크루즈 마지막 날 밤, 아린이가 객실 침실에서 잠든 동안 지혜는 시운과 맞섰다.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요. 그녀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 지혜씨, 과장하지 마요. 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때로는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이제 건우 씨도 있으니 책임을 좀 더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 침묵했다. 책임을 나눈다고요? 시훈 씨, 아린이는 짐이 아니에요. 내 딸이라고. 내 인생에서 아린이의 존재가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시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지혜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로 돌아와서 다음 날 아린이를 다시 데리러 가면서 건우는 지혜에 대한 걱정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았지만 그녀가 항상 아린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린이는 전날보다 더 쾌활해 보였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수업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건우는 그녀가 마치 구름이 거친 것처럼 더 평온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엄마는 어떠셔? 그가 운전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괜찮아요. 아린이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우리 팝콘 만들어서 영화 봤어요. 엄마가 많이 웃으셨어요. 건우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 내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셔. 그런 엄마가 있어서 넌 행운아야. 아린이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아빠가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요. 건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희미한 희망도 느꼈다. 이 여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랐지만 그는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단지 아린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지혜도 그가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잔재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지혜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작정이었다. 며칠 후, 맑고 평온한 날, 건우는 지혜가 보통 오후를 보내는 시내 서점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독서에 집중하거나 어쩌면 다음 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그들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노력해왔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린이의 양육에 있어 동맹으로서. 그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혜의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린이는 그들 사이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학교 등하교와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건우는 마침내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했다. 그는 딸의 곁에 하드로 현존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은 또한 그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지혜를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서점에 들어섰을 때 그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지혜를 보았다. 그녀는 옆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앞에 노트북을 펼친 채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자세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가벼움이 있었다. 그는 다가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방해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가 머뭇거리며 미소 지었다. 지혜는 놀라 눈을 들었지만 그를 보고는 긴장을 풀었다. 건우 씨? 아, 괜찮아요. 그냥 새 책에 대한 아이디어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녀의 앞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아마도요. 그녀가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건 없어요. 건우는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 당신 책들은 인상적이야. 지혜는 약간 의심스러운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전에도 그런 말 했었죠. 하지만 당신한테서 들으니 여전히 이상하게 들리네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겠지. 과거에 난 당신과 당신의 재능에 마땅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혜는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얘기인데요? 생각해봤는데 그는 잠시 멈추고 말투를 가다듬었다. 다음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당신을 위한 전시회를 여는 건 어때요? 당신의 경력, 책들, 작가로서의 영향력을 기념하는 그런 전시회 말이에요. 지혜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진심이에요? 완전 진심이에요. 이미 몇 군데 연락해봤고 특별한 걸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또 이 새 책을 쓰는데 격려가 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지혜는 침묵하며 그 아이디어를 곱씹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신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걸 하는 거냐고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너무 오랫동안 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눈이 멀어 있었어. 그리고 난 당신을 믿으니까. 지혜야. 항상 그랬어. 그걸 보여주기엔 내가 너무 어리석었을 뿐이야. 지혜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며 거짓의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건우가 완전히 진심인 것 같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녀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시인했다. 그럼 예스라고 말해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걸 하게 해줘. 그녀는 몇 초 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가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며 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강렬했다. 건우는 전시회 기획에 몰두했고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세부 사항들에 관여했다. 그는 지혜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대표하는 사진들을 골랐고 출판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도서전의 가장 큰 강연 중 하나를 그녀에게 할애하도록 했다. 지혜는 한편으로 마음이 갈라졌다. 건우의 노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믿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헌신, 그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아린이에게도 헌신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녀는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서전 당일, 지혜는 자신이 본 것에 감명받았다. 전시회는 우아하고 세심하게 기획되었으며 처음으로 그녀는 그 공간이 작가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반영한다고 느꼈다. 건우는 아린이 옆에 서서 그녀가 첫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훔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린이가 아빠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럴 자격이 있지. 건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지혜는 도서전 한쪽 구석에서 건우와 아린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감동한 상태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그에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가 더욱 진심으로 대답했다. 난 그냥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혜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알아요, 건우 씨?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 변화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가 당신과 아린이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남은 인생을 그걸 만회하는 데 쓰려고 해. 지혜는 그의 시선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건우, 지혜, 그리고 아린이의 삶은 예상치 못했지만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단지 아린이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을 함께하게 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혜는 건우의 끊임없는 지원에 힘입어 새 책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초고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그녀가 영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이제는 일상이 된 지혜의 집에서 건우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린이는 엄마의 컴퓨터 작업을 도왔다. 그것은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것, 즉 함께함을 의미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건우는 와인잔을 들고 지혜와 아린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가 약간 긴장하며 시작했다. 너희 둘은 나한테 전부야.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알지만 너희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해줬어. 더 나은 남자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지혜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건우 씨.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린이가 주스 잔을 열정적으로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건우와 지혜가 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 순간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모두는 과거가 마침내 있어야 할 곳, 즉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